일본에는 1년 동안 가장 잘 된 음악들, 가수들이 다 모이는 그런 연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가수들은 이곳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대단한 무대, 홍백가합전. 이번 연도 2025년 종전 80주년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프로그램의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당연하게도 우리나라 서브컬처 쪽에서 은근히 문제가 되고 있죠. 종전이라는 것 때문에. 하여튼 왕년에는 무려 시청률이 81.4%까지 올라갔던 프로그램 으로 요즘에는 시청률이 30-40%까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이 30-40%도 일본 인구가 약 4천만 명 정도 되는 굉장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왜 12월 31일마다 홍과 백 팀을 나눠서 노래로 싸움을 할까 알아봐서 전달해드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죠. 패전국인 일본의 분위기는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도시는 엉망에다가 막대한 보상금 문제에다가 이때 당시 우리 일본은 망했다, 끝났다 라는 얘기가 쭉 돌던 시절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광복을 해서 하하호 하고 있을 때죠. 그때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복구를 쭉 하시다가 전쟁 6년 뒤 1951년 우리나라는 6.25가 일어나고 있을 때였죠. 일본에서는 대표 방송국 NHK가 새해가 시작될 때는 노래로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홍백가합전입니다. 처음에는 TV 프로그램이 아닌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됐다고 하고요. 어째서 흑백도 아니고 왜 홍백이냐? 일본에서는 홍과 백, 요 색깔들이 행운, 순결, 번영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길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축제의 느낌을 주는 색상이라 선택을 했다고 하고요. 당시에는 이 색깔을 기준으로 홍팀은 여자, 백팀은 남자 이렇게 해서 노래 대결을 시켰어요. 차후에 시대가 넘어가게 되면서 유연하게 팀이 섞이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게 되죠. 하여튼 첫 홍백가합전 이후 2년 뒤 1953년입니다. 라디오에서 TV 프로그램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넘어가기 전까지 방송 날짜는 1월 3일이었다고 하는데 TV로 넘어가면서 새해 전야제인 12월 31일로 이동하게 됐다고 합니다. 시작은 평범했던 그냥 새해를 맞이하는 일회성 그런 느낌의 프로그램이었으나 1963년 와가지고는 시청률이 81.4%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기준으로 따지자면은 1억 명 조금 더 넘게 시청을 한다고 보면 되는 정도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 이제 1989년 홍백가합전이 40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러닝타임 4시간이라는 초대형 초특급 프로젝트로 딱 바뀌게 되고요. 이때부터 한 해의 일본 음악의 총결산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989년도에 현재 홍백가합전의 틀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홍백가합전 일본 가수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한국 가수분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1987년도 대한민국 가수 최초 이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가왕 조용필 오빠가 출연 요청을 받게 돼서 1987년부터 1990년도까지 4년 연속 홍백가합전에 출장하는 기록을 세웁니다. 굉장한 기록인 거죠. 당시 일본에서 꽤나 먹어주던 돌아와요 부산항, 일본에서 가장 리메이크가 많이 된 외국곡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와달라 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또 개은숙이라는 분이 1988년도부터 1994년까지 무려 7회 연속 출장을 하는 한국 가수분들 중에서는 최장 연속 출장 기록을 가진 분이라고 하고요. 당시 일본에서는 조용필 형님보다 인기가 훨씬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데뷔를 했는데 2년 만에 홍백가합전에 출장을 할 정도로 인지도가 빡 올라와서 쭉 활동을 하게 되시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면자 선생님이 아모르 파티로 최근 젊은 층 분들의 사랑을 많이 얻지 않으셨습니까? 1988년에 아침의 나라라고 88올림픽의 엔딩이었나요? 그게 일본에 수출이 돼서 인지도를 확장을 쫙 한 거예요. 그래서 1989년에 제의를 받아서 김현자님이 시원하게 홍백가합전에서 노래를 싹 말아주시고요. 1989년, 1994년, 2001년 이렇게 3회를 출장을 하는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류라는 가수, 류 처음 듣죠? 낯설죠? 2004년에 출장을 했다고 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겨울연가의 OST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연사마 열풍이 말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바로 그 한 곡으로 가버리시는 레전드 포지션. 그 외에는 우리도 이제 다 아는 이정현님, 보아님, 동방신기님, 또 소녀시대, 카라, 트와이스, 르세라핌, 아이브, 에스파 등등등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지도 높으신 분들이 많이 나갔죠. 여기에서 재밌었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다면 이정현님이 출연하실 당시였습니다. 일본에서 기모노 차림으로 이거 해주면 안 되냐 얘기를 들었다가 그럴 수 없다 하고 바로 빨간 한복 시원하게 입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홍백과 합전 왜 이렇게 난리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성기 시청률이 80%에서 30-40%대로 내려왔지만은 일본에서는 연말에 TV를 켜면은 홍백과 합전을 확인하는 문화가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파급력이 큰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연말에 일본 여행을 가도 한국인 분들도 홍백과 합전 한번 틀어봐야지 하고 TV를 켜는. 근데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그 해 일본 내에서 가장 뜨거웠던 가수들만 모여있는 데다가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올해 진짜 음악판 먹었다, 잘 나간다는 훈장에 가깝다는 거죠. 팬들 입장에서는 내 최애가 홍백과 합전에 나가냐 못 나가냐부터 시작을 해서 무대를 하는 것까지가 연말 최대 이벤트가 되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초청을 받았다는 소식이 딱 뜨면은 그때부터 활성도가 쭉 올라가는 거죠. 또 홍백과 합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고이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스트리밍의 강자라던가 밈으로 뜬 분들 그리고 K-팝 그룹까지 라인업을 쫙 섞어서 중견 가수부터 아이돌 분들까지 구성된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가족 패키지 쇼로 변모를 하고 있는 발빠른 모습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사랑을 계속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물론 한때는 전부 다 아이돌판에 의존을 한다, 너네 아이돌판 없으면은 홍백과 합전 어떻게 진행할래? 라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건장한 프로그램이긴 하죠. 가족 프로그램으로 서로 이렇게 다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보면서 이 가수를 주제로 말 한마디를 더 붙일 수 있게 고마운 프로그램에 가깝게 느껴지시겠죠. 물론 긍정적인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본 하면 뭐가 있습니까? 야쿠자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야쿠자에 대한 얘기가 도는 게 항상 뭐가 있습니까? 방송계, 연예계랑 줄이 많이 틀어져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죠. 실제로 2011년입니다. 현재는 이 사건으로 은퇴를 하게 된 당시 국민 MC의 시마다 신스케라는 개그맨 분이 있습니다. 야쿠자랑 연관이 많이 돼 있다. 대형 스캔들이 크게 터져요. 그래서 홍백과 합전에도 이런 부분에서 이용당한 거 아니냐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죠. 그런 상황에 NHK 사장이 직접 조직과 연루된 아티스트는 무조건적인 배제를 하겠다면서 해명을 하는 일도 있었고요. 이 이후에는 단순한 인기 지표를 넘어가지고 이미지 검증을 통과한 사람이 올라서는 무대다라는 상징성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아이돌 그룹이 성적이 엄청 좋아요. 그런데도 홍백에 초청을 받지 못한다거나 출연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온라인에서는 전쟁급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한 뇌피셜 파티, 뇌피셜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걔 설마 이것 때문에 못 나오는 거야? 이런 게 가장 재밌는 법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홍백과 합전이 게다가 녹화가 아닌 방송이 끝나기 직전까지도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건이랑 사고도 꽤나 많은 편입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2006년에 DJ 오즈마라는 분이 계시는데 알몸 논란 사건이 터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트라우마 그런 머리 아픈 사건이 있는데 이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DJ분이 무대를 진행하는 도중에 남녀 백댄서분들이 갑자기 상의를 벗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화면상으로는 알몸처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살색 타이즈 위에 신체를 노골적으로 그려놓은 의상이라서 진짜 노출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보는 연말 생방송에서 그대로 내보내진 거죠. 항의 전화가 폭주를 하면서 당시 NHK 아나운서분이 방송 도중에 공식 사과까지 하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일로 실제로 DJ 오즈마라는 분이 사실상 NHK에 출연을 정지를 당했고요. 이후 홍백과 합전에 출연한 사람의 연출, 의상의 심사가 훨씬 더 보수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가 더 있다면 2017년 제68회 홍백과 합전에서 케야키자카 46이라는 팀이 있는데 격한 퍼포먼스 시원하게 딱 하시다가 멤버인 스즈모토 미유라는 분이 무대에서 갑자기 훅 쓰러져가지고 실신을 하는 장면이 생방송 도중에 그대로 포커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후에 멤버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무대를 빠져나가는 장면이 보도가 되면서 이거 혹사시킨 거 아니냐, 아이돌 건강관리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본 내 아이돌의 노동 환경은 어떤 것이냐 라는 논쟁까지 번지면서 꽤나 커진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의 대표 연말 프로그램 홍백과 합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타이트했죠. 일본에서는 실제로 빠질 수 없는 프로그램인 만큼 흥행의 보증수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또 의외로 우리나라 가수분들도 참 많이 참여했죠. 저도 여태까지 홍백과 합전이 뭐 유명하지, 연말이면 무조건 봐야지 라는 것만 알았지, 또 찾다 보니까 재밌는 것들을 조금 많이 알게 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실제로 이 영상을 보고 시간을 아꼈다 라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네요.
있죠. 예, 하여튼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홍백과합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요즘 힘든데 그죠?